무안공항의 30%를 점유하는 일본 노선의 수요 급감과 함께 중국 노선도 일부 중단됩니다. 사상 첫 100만 이용객 달성 목표가 어두워질 전망입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된 고 박기옥 여사의 딸인 서정희 씨가 아버지의 고향인 신안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박기옥 여사 집안과 암태도 소작쟁이 항쟁을 이끈 서태석 선생 집안과의 만남 등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소규모 펜션마다 물놀이장이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물놀이장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올해 광복절을 누구보다 뜻깊게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박기옥 여사 딸인 서정희 씨인데요. 서 씨를 만나 어머니 박기옥 여사의 삶과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의 주역이었던 서태석 선생 가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광진 기자입니다. 올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정희 씨. 서 씨는 어머니 박기옥 여사를 대신해 수상했습니다. 박기옥 여사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광주와 나주 사이 통학열차 안에서 일본인 학생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희롱을 당했고 이에 분노한 한국 학생들이 항일운동으로 맞선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전남여고에서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는 백지 동맹에도 참여했다 퇴학 처리됐지만 그동안 자료 부족으로 유공자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사 재판 받은 일제시대의 그 기록을 가져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찾았어요. 박기옥 여사는 이후 1923년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 항쟁을 이끌었던 서태석 씨의 아들과 결혼해 학계에서는 이를 농민항쟁 가문과 항일운동 집안의 만남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기옥 여사의 딸이자 서태석의 손녀인 서정희 씨의 인생도 평탄치 못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아버지 서익철은 월북해 집안이 풍비박산했고 전남여고 졸업이 힘들 정도로 가정 형편이 곤란했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공과금을 못 냈어요. 교복도 해본 적이 없고 교과서라는 걸 사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저 외갓집이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밥을 굶고 그 통학도 했고 성정리에서. 서 씨는 이후 1974년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까지 거주 중입니다. 신안군은 앞으로 소작쟁이 항쟁의 주 무대였던 암태도에 서태석 씨의 흉상을 세우는 등 농민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큰 뜻을 후세에 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일본 노선이 주력인 무안공항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중국 신규 노선도 취항이 불발되면서 올해 이용객 100만 명을 달성하자던 목표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과 오사카를 잇는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옵니다. 매일 연결되던 무안 오사카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주 4회로 줄어듭니다. 도쿄 노선의 운항 횟수도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오이타와 기타 규슈를 잇는 하늘길은 이달 초 잠정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승객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이용객의 30%를 차지하는 일본 노선이 위축되면서 올해 목표로 했던 이용객 100만 명 돌파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승객 감소를 중국 노선으로 만회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항공사의 신규 취항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오는 22일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던 무안 장자재 노선 취항이 취소됐습니다. 다만 옌지 노선은 21일 첫 운항에 들어갑니다. 중국 민항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협의가 덜 돼서 못 두고 있습니다. 영원히 안 뜬 게 아니고 당분간 좀 중국과 협의가 좀 협상이 안 돼서 좀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선 정기 노선 활성화를 통해 개항 이후 첫 이용객 100만 명 돌파를 노렸던 무안공항이 연이은 악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전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신청 기업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실제 기업 부담 이자는 평균 1.8%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전남 지역 농가에 드론을 활용한 방제 면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드론을 활용한 공동 방제 규모는 지난 2014년 4만 6천 헥타르에서 지난해는 8만 2천 헥타르로 5년 동안 78%가 증가했습니다. 펜션 물놀이장에서 놀던 어린이가 워터슬라이드 중간에 몸이 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관련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원통 미끄럼틀과 수영장 등 소형 물놀이 시설을 갖춘 펜션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미끄럼틀을 타던 10살 박모양 등 3명이 원통형 구조물의 중간에 갇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어른들이 아이들을 서둘러 구조했지만 물을 많이 마신 박양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박양이 들어가기 전 미끄럼틀에 걸려있던 지름 1m짜리 튜브 2개. 원통형 미끄럼틀에 지름보다 10cm 큰 튜브들이 막고 있어 박양 등이 빠져나오지 못한 겁니다. 미끄럼틀 입구와 출구에 안전 요원이 있었지만 큰 튜브를 막지 않았습니다. 또 먼저 들어간 박양이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데도 아이들을 계속 내려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안전 요원은 수상구조나 구급 자격증도 없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안전 요원들이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평소에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업주 측에 과실이 없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순군은 안전 요원을 꼭 배치해야 하는 일반 수영장과 달리 펜션 물놀이장은 일반 유원시설로서 업주가 안전 교육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전관리자도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소형 물놀이장에 대한 안전규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움과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늘을 끊임없이 탐구해온 세계적 생태 사진작가 크리스 조던의 전시회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대량 소비 사회와 환경 문제, 특히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독창적인 사진 기법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리스 조던의 전시회를 윤형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32만 개나 되는 백열전구의 이미지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미국에서 매분 쓰는 32만 킬로와트의 전력 사용량을 형상화했습니다. 체코와 독일 국경지대에 있는 슈마바 국립공원을 찍은 연작 사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깊은 숲속을 산책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판화 작품과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작도 작가의 독특한 기법을 통해 재탄생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소비재인 비닐입니다. 누구를 고발하거나 지적하는 이런 작가라기보다는 어떤 애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구를 아름답게 지켜가자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십니다. 어린 알바트로스의 배에서 마치 화석처럼 드러난 플라스틱 조각들. 작가가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미드웨이에 8년 넘게 머물며 찍은 사진들이 전하는 공포와 슬픔의 메시지는 우리를 참혹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흥미로운 사진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현실을 발견하고 생태관광 거점 도시 순천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너머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선 크리스 조던의 사진작품 60석점 그리고 작가의 대표작인 다큐멘터리 알바트로스가 상영됩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지며 작품 관람료는 없습니다.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목포 지역에서 벌집 제거로 소방관이 출동한 횟수는 하루 2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올해 벌집 제거로 출동한 사례가 모두 320건으로 여름철 하루 평균 1.8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긴 소매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향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의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20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총감독에 이건수 미술평론가가 선임됐습니다. 이건수 평론가는 국내 최고 미술 잡지인 월간 미술 편집장과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중앙과 호남 화단, 해외 수목 작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0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목포와 진도 등에서 열리며
한국과 미국 등 15개 나라 200여 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전남도가 10톤 미만 소형 어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초단파대 무선 전화 등 4가지 종류의 선박 안전장비 3,5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구입 비용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소형 어선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안전장비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항해 안전장비의 구매를 당부했습니다. 전남도가 섬의 매력을 찾고 관광 콘텐츠로 꾸밀 수 있는 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시작합니다. 섬 해설사로 양성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가고 싶은 섬 각국의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섬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고 현재 23명이 수료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0 간판 개선 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개항 문화거리 노후 간판 개선 등에 내년도 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간판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근대 역사 문화가 잘 보존된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경관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남군이 태양광 발전소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해남군은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격거리 제한을 기존의 면 이상 도로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했으며 저수지와 호수 등 수면의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태양광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